자, 다음 그림은, 자, 우리가 앞에서, 자, 골든벨에서 나온 그 클러치의 구조 가지고, 자, 클러치의 작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요거는 조금 다른 그림이지만, 자, 요런 출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인터넷에 오픈되어 있는, 자, 요 그림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간단히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요거는 이제 약간 그림이 약간 틀려요. 근데 기본 개념은 똑같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코일 스프링 타입의 그 클러치가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자, 다이어프램 스프링식 클러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똑같아요. 자, 여기, 자, 플라이휠이 있고, 마찰판, 압력판이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코일 스프링이 있죠. 스프링이 있고, 자, 여기 릴리스 레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릴리스 베어링, 그리고 여기 릴리스 포크. 물론 여기서 이제 케이블로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걸 당기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최초에 여기 뭐죠? 코일 스프링이, 자, 스프링의 장력으로 인해 가지고 압력판을 쫙 눌러 가지고 결국 플라이휠, 자, 마찰판, 압력판이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세 개가 압착이 돼 가지고, 자, 이렇게 마찰판이 같이 돌면서, 자, 이 마찰판의 가운데에, 자, 여기 연결된 요 뭐죠? 변속기로 나가는 축. 이게 같이 회전함으로써 동력을 전달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만약에 클러치를 밟으면 어떻게 되죠? 페달을 밟으면 이게 이렇게 쭉 당겨지면서 이게 이렇게 밀어지겠죠. 자, 이렇게 밀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피벗점이 되겠죠. 이게 밀면서 요 점을 중심으로 이게 이쪽으로 쭉 나가니까 릴리스 베어링을, 자, 왼쪽으로 이렇게 밀게 되고, 자, 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요 릴리스 베어링의 요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릴리스 레버라는 여기에 걸려 있으니까 요걸 밀면은, 자, 요 릴리스 레버는 여기가 피벗점이죠. 요게 요렇게 이동하니까 요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압력판을 이런 식으로 잡아당기게 돼요. 잡아당기니까 역시 마찰판하고 플라이휠도 같이 분리가 돼 가지고, 자, 동력을 차단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본 개념은 앞에 그림하고 똑같아요. 뭐 형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죠. 요건 기구부를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요게 이제 다이어프램식 방식의 클러치예요. 자, 여기 소뚜껑 같이 생겼다 그랬죠. 자, 요거를 옆에서 보면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 사실, 자, 피벗 링이 요렇게 사실은 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요 상태에서 이 다이어프램 스프링이, 자, 여기서 뭐죠? 압력판을 밀면서, 자, 마찰판을 압착하고, 그래서 플라이휠, 마찰판, 압력판이 전부 다 일체가 돼가지고 같이 회전하면서 동력을 전달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어떻게 되죠? 자, 릴리스 포크가 이렇게 밀어지면은 요 개념은 똑같죠? 여기가 피벗점이니까 밀면서, 자, 릴리스 베어링을 이렇게 밀어요. 자, 이쪽으로 민 거죠? 이렇게 밀면은, 자, 이 소뚜껑처럼 생긴 이 다이어프램 스프링의 가운데를 이렇게 밀면은, 자, 여기 중간에 피벗 링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밀면은 이 위쪽, 양 사이드 부분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게 됩니다. 자, 밀려나면서 이 사이드 부분이 여기 압력판이랑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밀려나면서 압력판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자, 마찰판도 분리되고, 자, 역시 플라이휠도 분리돼서, 자, 이렇게 동력이 차단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이어프램 방식을 설명하려고 제가 사실 요 그림을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 다이어프램 스프링에 해당하는 게, 자, 요거에 해당하겠죠. 자,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좀 유익 있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자, 클러치 유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실게요. 자, 릴리스 베어링과 릴리스 레버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 즉 가로하고 클러치 유격이라고 되어 있죠. 일정한 간격이 있어 클러치가 작동할 때는 릴리스 베어링이 회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여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자, 여기 릴리스 레버가 있고 여기 릴리스 베어링이 있어요. 자, 지금 상태는 뭐죠?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죠. 밟지 않은 상태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스프링의 장력에 의해서, 자, 압력판이 왼쪽으로 확 밀려나가지고 압력판이 마찰판을 밀고, 그리고 마찰판하고 역시 마찰판이 플라이를 밀면서 플라이휠, 마찰판, 압력판이 세 개가 일체가 돼서 같이 회전을 한다 그랬습니다. 같이 회전하면서 이 가운데 있는 마찰판에 연결된 이 변속기로 나가는 축이 같이 회전을 하면서 변속기로 동력이 전달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어때요? 지금 이게 이 플라이휠, 마찰판, 압력판 이 세 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릴리스 레버도 같이 돌아가요. 릴리스 레버도 같이 회전하는데 지금 어때요? 릴리스 레버하고
지금 여기 릴리스 베어링 사이에는 어떻게 돼요? 약간의 공간이 떠 있죠. 간격이 있습니다. 거의 접촉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약간의 간극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간극이 있어가지고 이 플라이휠, 마찰판, 압력판, 그리고 릴리스 레버가 이렇게 회전을 하더라도 이 베어링은, 릴리스 베어링은 접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릴리스 베어링을 이렇게 회전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때 이 간격을 우리가 보통 클러치 유격이라고 해요. 자, 근데 지금 처음에 이렇게 간격이 있는데, 만약에 이 마찰판이 마모가 될 경우, 자, 이 마찰 클러치의 원리가 뭐라 그랬죠? 세 개가 이렇게 압착이 돼가지고 이 마찰판의 양쪽에 있는 면에서 마찰을 일으킴으로써 이 플라이휠의 동력이, 자, 변속기로 이렇게 전달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국 계속 이 클러치가 작동하면 어떻게 돼요? 양쪽에 있는 마찰면이 좀 마모가 되겠죠? 자, 마모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마찰판이 마모가 되면은 이 마찰판의 두께가 얇아지게 될 겁니다. 자, 두께가 얇아지면 어떻게 돼요? 두께가 점점, 요 마찰판의 두께가 얇아지면, 자, 여기 이렇게 된 게 어떻게 돼요? 이 코일 스프링이 계속 밀죠? 미니까 두께가 얇아지면 압력판은 좀 더 왼쪽으로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왼쪽으로 압력판이 접근을 하면은,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어떤 지렛대 원리로 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됐던 게 좀 더 경사가 좀 크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서 결국 이 릴리스 레버가, 자, 요 릴리스 베어링이랑 이렇게 달라붙게 될 겁니다. 자, 결국 뭐예요? 요 유격이 점점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찰판이 마모되어 두께가 얇아지면 릴리스 레버가 릴리스 베어링 쪽으로 밀려, 자, 이렇게 유격이 작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릴리스 베어링과 릴리스 레버가 접촉할 정도로, 자, 마찰판이 점점 마모가 심해져서 얇아지면은 결국 릴리스 레버는 릴리스 베어링이랑 점점 가까워져서 거의 접촉하는 순간까지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릴리스 베어링과 릴리스 레버가 접촉할 정도로 유격이 작아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찰판 스프링의 압력이 낮아지게 돼요. 왜? 스프링이 장력을 밀어주는데 이게 얇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스프링이 이게 완전히 이게 압축돼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가 있을 때는 스프링이 미는 힘이 커지지만 이게 점점 어떻게 돼요? 마찰판이 얇아지면은 스프링이 좀 더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니까 스프링의 미는 힘, 즉 압축력이 작아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찰판이 마모가 심해져서 이 마찰판이 점점 얇아지면은 결국 뭐예요? 스프링이 미는 압력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압력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죠? 이 클러치판, 즉 마찰판의 양쪽에서 발생하는 마찰력도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럼 마찰력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이 플라이휠에서 나오는 토크는 굉장히 큰데 마찰력이 적어지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플라이휠하고 이 마찰판하고는 그냥 똑같이 같이 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헛바퀴죠? 쉽게 말해서 슬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슬립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동력 전달하는 이 어떤 회전력이 아무래도 적게 전달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클러치는 이렇게 이 적당한 유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격이 점점 줄어들면은 결국 이 마찰판이 마모가 된 거고, 마모가 되면은 역시 클러치에서 변속기로 전달되는, 자, 동력이 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이 마찰판이 뭐라 그랬죠? 슬립이 생긴다 그랬죠? 그리고 일단 한번 슬립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같이 붙어서 돌 때는 이 클러치 마찰판에 문제가 없겠지만 한번 슬립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마모가 급격히 증가되겠죠? 그럼 결국 클러치의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클러치 유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 그림, 이제 클러치 유격에 대한 거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클러치 유격을 클러치 페달 유격이라고도 했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페달을 밟아요. 자, 페달을 밟으면 어떻게 되죠? 페달을 밟는 순간, 자, 원래 페달을 밟지 않았을 때가 동력이 전달되는 상태라 그랬죠? 근데 페달을 밟으면 어떻게 되죠? 압력판을 잡아당기면서, 자, 동력이 끊어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페달을 밟는데 처음에 여기 공간, 이 클러치 유격이 이렇게 있다 그랬죠. 여기서는 이제 클러치 페달 유격이라고 했는데, 유격이 있기 때문에 이 페달을 조금 밟더라도 이게 페달을 밟으면 어떻게 되죠? 이 릴리스 포크가 릴리스 베어링을 밀면서 이 릴리스 베어링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페달을 조금 계속 밟으면은 얘가 계속 이동하게 될 테고, 자, 어느 정도 페달을 밟더라도 얘는 뭐예요? 당장 접촉을 안 하고 한 이 정도, 이 특정한 양만큼 페달을 밟았을 때 그때서야 이 릴리스 베어링이 왼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결국 뭐죠? 이 얘기는 우리가 클러치 페달을 밟았을 때 발을 올려놓자마자 바로 클러치가 작동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클러치 페달을 발을 올려놓고 어느 정도 약간은 눌러주고 나서 그때부터 접촉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유격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되죠? 유격이 없으면 우리가 운전하다가, 물론 수동, 스틱이에요. 무심코 클러치에 발을 올려놓으면, 올려놓는 순간 바로 클러치가 동력을 끊는 그 역할을 바로 작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요 클러치 유격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이 클러치를 우리가 밟을 때 어느 정도 뭐예요? 너무 민감한 거를 우리가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클러치 페달을 밟으면 처음에 요만큼 밟을 때까지는 접촉이 요 릴리스 베어링하고 릴리스 레버가 접촉을 안 하고 어느 정도 밟은 후부터 접촉이 돼서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더 밟았을 때 그때부터 이 릴리스 베어링이 릴리스 레버를 누르면서 이제 압력판이 오른쪽으로 잡아 당겨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유압식 클러치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기계식 클러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기계식 중에서도 뭐죠? 케이블식이죠. 우리가 페달을 밟으면은 케이블을 잡아당기면서 릴리스 포크를 이렇게 어느 피벗점을 중심으로 회전시키고, 그럼 릴리스 포크가 릴리스 베어링을 밀면서 릴리스 베어링이 릴리스 레버를 또 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압력판이 오른쪽으로 당겨지면서 그 압력판과 마찰판 그리고 플라이휠이 분리돼서 동력을 차단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클러치가 작동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압식 클러치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기본 개념은 똑같아요. 기본 개념은 다 똑같습니다. 뭐죠? 여기 플라이휠, 마찰판, 압력판, 릴리스 레버, 그리고 여기 뭐죠? 릴리스 베어링. 자, 그리고 요거 뭐죠? 릴리스 포크. 역시 똑같이 이 기본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케이블식하고 유압식의 차이는 뭐냐면은, 케이블식은 우리가 페달을 밟았을 때 케이블이 잡아당겨지면서 그 잡아당기는 힘이 이 릴리스 포크를 그 케이블이 잡아당기는 겁니다. 근데 이 유압식은 케이블이 릴리스 포크를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유압의 힘으로 이 릴리스 포크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릴리스 베어링을 이동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 작동 순서가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 맨 처음에 클러치 페달을 지금은 이제 동력이 전달되는 상태죠. 세 개가, 플라이휠, 마찰판, 압력판이 다 이렇게 압착이 돼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찰판이 회전을 하니까 마찰판하고 연결된 이 축, 요게 이제 변속기로 연결됐다 그랬죠. 그래서 변속기로 동력이 전달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클러치 페달을 밟았어요. 쭉 밟은 게 바로 요거죠. 이 위치에서 이렇게 쭉 밟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클러치 페달을 밟으면, 자, 여기 보면은 유압 장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스터 실린더라는 게 있고, 자, 여기 또 뭐 하나가 있죠? 릴리스 실린더라는 게 있어요. 자, 클러치 페달을 딱 밟으면은, 자, 맨 처음에, 페달을 밟았습니다. 페달을 밟으면은, 쭉 밟으면은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 페달을 밟으면은, 요 푸시로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푸시로드가 여기 피스톤을 밀어줘요. 밀어주면서,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그 유압이 이렇게 내려와서, 요 유압력으로 해가지고 유압이 쭉 이렇게 해서 여기 또 하나 실린더가 있죠. 릴리스 실린더를 이렇게 밀어주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여기였죠. 근데 유압이 내려오면서 요 릴리스 실린더를 이렇게 쭉 밀어줘요. 자, 이걸 쭉 밀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릴리스 실린더의 피스톤을 이렇게 밀어주니까 여기 로드가 하나 있죠. 이걸 푸시로드라고 합니다. 푸시로드를 이렇게 피스톤이 밀어주니까 푸시로드가 이렇게 밀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푸시로드가 밀리면 어떻게 돼요? 유압에 의해서 이 푸시로드를 밀면 결국 뭐죠?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피벗점이죠. 자, 여기서, 자, 이게 릴리스 포크를 이렇게 왼쪽으로 막대를 밀면서 이 릴리스 베어링이 원래 요 위치였던 게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마찬가지로 릴리스 레버를 눌러주고, 그러면 릴리스 레버의 끝에 연결된 요 점에서 압력판을 오른쪽으로 잡아당겨주게 될 겁니다. 그럼 역시 마찰판, 플라이휠이 전부 다 분리돼서 동력이 끊어지는 요런 순서로 작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작동 순서를 한번 보시면은, 페달을 밟았어요. 페달. 그 다음 여기서 푸시로드가 작동을 하고 밀어주는 거죠. 피스톤을. 자, 첫 번째 마스터 실린더에 피스톤을 밀어주고, 그럼 마스터 실린더 피스톤은 여기 유압을 밀어줘가지고 유압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유압이 작용해가지고 여기 릴리스 실린더의 피스톤을 또 이렇게 밀어줘요. 밀어주면은 여기 푸시로드를, 이 피스톤이 푸시로드를 왼쪽으로 밀어주게 되고, 이
푸시로드는 결국 또 뭐죠? 릴리스 포크를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역시 뭐죠? 릴리스 베어링을 자, 압력판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릴리스 레버가 압력판을 오른쪽으로 잡아당겨 주게 되겠죠. 그래서 압력판을 뒤로 밀면서 클러치판의 회전이 중지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케이블식하고 유압식하고 기본 개념은 다 똑같습니다. 단지 케이블식 클러치는 뭐예요? 우리가 페달을 밟았을 때 쉽게 말해서 릴리스 포크를 잡아당기는 힘 혹은 베어링을 미는 힘을 결국 뭐예요? 케이블에 의해서 릴리스 포크를 잡아당김으로써 자, 이 릴리스 베어링을 작동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유압식은 뭐죠? 케이블이 아니라 페달을 밟았을 때 유압 힘에 의해 가지고 이 릴리스 포크를 자, 작동시켜서 릴리스 베어링을 밀어줌으로써 우리가 압력판을 잡아당기는 그런 원리로 작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자, 클러치의 주요 부품들에 대한 어떤 기능이라든가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보통 우리가 클러치를 처음에 설명을 할 때 뭐 구조가 있죠. 구성 부품이 각각 뭐 클러치 디스크니 압력판 뭐 릴리스 베어링 여러 가지 이제 구성 부품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클러치의 구조하고 구성 부품에 대한 각각에 대한 기능하고 기능에 대해서 먼저 이제 보통 설명을 먼저 합니다. 설명을 먼저 하고 나서 아, 구성 부품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리고 각각의 기능이 뭐다라고 설명을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클러치의 작동 원리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설명하게 돼요. 자, 근데 작동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주요 부품에 대한 설명을 아무리 해봐야 잘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순서를 바꿔가지고 우리가 이전에 그림을 가지고서 클러치의 작동 원리를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작동 원리를 먼저 설명을 하고 작동 원리를 설명을 하면서 각각의 부품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설명을 다 했어요.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제 클러치가 각각의 기능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각각의 주요 부품에 대한 기능, 주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좀 더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작동 원리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각각의 주요 부품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앞에서 작동 원리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다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다시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되새긴다고 생각을 하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쭉 읽어볼게요. 읽어보면은 여러분도 같이 따라가면서 속으로 한번 내용을 한번 되새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제가 이제 이 내용 중에서 빨간 줄로 이렇게 쭉 이제 빨간색으로 라인을 거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약간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클러치 디스크. 자, 클러치 디스크는 뭐죠? 이게 마찰판이라 그랬죠?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원래 플라이 휠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클러치 디스크, 즉 마찰판이 있고, 그 다음에 압력판이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클러치 디스크. 자, 클러치 디스크는 자, 플라이 휠과 압력판 사이에 끼워져 있으며, 엔진의 동력을 변속기 입력축을 통하여 변속기로 전달하는 마찰판이라 그랬어요. 바로 이 기능에 의해서, 클러치 디스크에 의해서 엔진의 동력을 자, 변속기로 연결했다, 끊어줬다 하는 기능이죠. 가장 중요한 장치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마찰판. 자, 그리고 구조는 원형 강판의 가장자리에 뭐 마찰 물질로 된 페이싱이 리벳으로 설치되어 있고, 자, 그리고 중심부에는 허브가 있으며 그 내부에 변속기 입력축을 끼우기 위한 스프라인이 파져 있다 그랬어요. 뭐 이게 말은 이렇게 좀 어렵게 되어 있지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플라이 휠하고 압력판은 가운데가 구멍이 뚫려 있어서 변속기 입력축하고 연결이 안 돼 있다 그랬어요. 별도죠. 별도로 그냥 회전만 하는 겁니다. 플라이 휠하고 압력판은 회전만 해요. 가운데가 뚫려 있어가지고. 그러나 마찰판은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에 있는 마찰판에 뭐죠? 변속기로 나가는 그 축, 그 회전 동력축이 마찰판에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찰판이 회전을 하면은 변속기로 나가는 그 동력축도 같이 회전을 해서 동력을 전달하게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 얘기는 뭐냐면 결국 뭐예요? 변속기로 나가는 그 축이 바로 뭐예요? 이 마찰판에 고정이 돼 있다는, 자, 부착이 돼 있다는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고정을 하는데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스프라인이 파져 있어 가지고 그 글로 해서 자, 변속기로 나가는 축이 이 클러치의 마찰판의 가운데 자, 부착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압력판이에요. 자, 압력판. 다이어프램 스프링.
또는 클러치 스프링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랬죠. 하여튼 다이어프램 스프링 또는 클러치 스프링의 스프링의 장력으로 클러치 디스크를 플라이 휠에 압착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압력판이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자, 이건 스프링 장력으로 보통 이렇게 밀어주죠. 자, 클러치 디스크와의 접촉면은 정밀 다듬질되어 있고 뒷면에는 코일 스프링 형식에서는 스프링 시트와 릴리스 레버 설치 부분이 마련되어 있다 그랬어요. 또 압력판과 플라이휠은 항상 회전하므로 동적 평형이 잘 잡혀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뭐 여기 뭐 좀 애매한 내용도 이렇게 있지만 뭐 스프링 시트가 어떻고 뭐 뒷면에는 뭐 이렇게 뭐 설치 부분이 있고 뭐 요거는 뭐 이런 클러치 장치마다 그 방식이 조금씩 틀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이 압력판은 뭐죠? 스프링 장력으로 해가지고 클러치 디스크를 플라이휠에 압착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이 압력판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압력판과 플라이휠은 항상 회전한다 그랬어요. 즉 압력판과 플라이휠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플라이휠은 언제나 회전하겠죠. 엔진이 도는 한 플라이휠은 무조건 돌 겁니다. 왜? 엔진 축하고 연결된 게 그냥 플라이휠이잖아요. 그리고 압력판도 플라이휠이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물론 중간에 마찰판이 있긴 하지만 이 두 개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이휠이 돌면은 압력판은 역시 같이 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압력판과 플라이휠은 항상 회전을 해요. 자, 그러나 마찰판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압착이 안 됐을 때는 마찰판은 회전을 안 하고, 근데 압력판이 마찰판을 밀어서 압착을 시키면은 플라이휠, 압력판,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마찰판까지 같이 회전을 하면서 그 마찰판의 가운데 축에 연결되어 있는 그게 변속기 입력축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찰판이 회전을 함으로써 변속기로 동력을 전달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릴리스 베어링이라는 게 있었죠. 베어링. 자, 릴리스 베어링은 릴리스 포크가 릴리스 베어링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자, 릴리스 베어링이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릴리스 레버를, 자, 지렛대 원리로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압력판을, 자, 오른쪽, 바깥쪽으로 잡아당기면서 마찰판을 분리시키는 기능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릴리스 베어링. 클러치 페달을 밟았을 때 릴리스 포크에 의하여 변속기 입력축 방향으로 이동하여, 즉 변속기 입력축 방향으로 자 릴리스 베어링이 이동을 합니다. 변속기 입력축 방향이면은 변속기는 오른쪽에 있죠. 변속기 쪽이 아니라 변속기 출력축은 오른쪽이지만 변속기 입력축은 왼쪽이죠. 즉 다시 말해서 릴리스 베어링이 변속기 입력축이니까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릴리스 레버를 작동시키면서 압력판을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마찰판을 분리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클러치 페달을 밟았을 때 릴리스 포크에 의하여 변속기 입력축 방향으로 이동하여 회전 중인 다이어프램 스프링을 눌러 동력을 차단하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코일 스프링의 경우에는 뭐죠? 릴리스 레버를 눌러서 동력을 차단한다 그랬죠. 두 개가 좀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다이어프램 방식하고. 자,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클러치 스프링이에요. 자, 클러치 스프링. 자, 쉽게 말해서 코일 스프링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클러치 커버와 압력판 사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압력판에 압력을 발생시키는 작용. 자, 항상 뭐예요? 이 코일 스프링이 자, 압력판을 스프링 장력에 의해서 꽉 밀어준다 그랬죠? 자, 그 밀어주는 힘에 의해서 결국 압력판과 마찰판과 플라이휠이 세 개가 압착이 돼서 동력을 전달하는 상태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코일 스프링 형식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몇 개의 코일 스프링을 클러치 압력판과 커버 사이에 설치해서,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이 스프링이 자, 압력판을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다이어프램 스프링 형식에서는 아까 소뚜껑처럼 막 스프링 형식이라고 그랬는데 쉽게 말해서 소뚜껑처럼 되어 있다 그랬죠. 코일 스프링 형식의 릴리스 레버와 스프링 역할을 동시에 하는 접시 모양 혹은 소뚜껑 모양이죠. 접시 모양의 다이어프램 스프링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릴리스 레버. 자, 코일 스프링 형식에서 릴리스 베어링의 힘을 받아 압력판을 움직이는 역할을 해주는 게 릴리스 레버라 그랬어요. 물론 이건 코일 스프링식 클러치에서만 있는 거죠. 다이어프램 방식에서는 릴리스 레버가 없죠. 이 릴리스 레버하고 이 코일 스프링을 합쳐서 그냥 두 개의 역할을 이 다이어프램 스프링이 한 번에 동시에 한다고 앞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릴리스 포크, 릴리스 베어링 칼라에 끼워져 릴리스 베어링에 페달의 조작력을 전달하는 작용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페달을 놓았을 때는 리턴 스프링에 의해서 신속하게 원위치로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앞에서 배웠던, 자, 이 클러치의 작동 원리, 구조하고 작동 원리, 그 그림하고 요 내용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클러치 페달. 자, 이거는 뭐, 페달이 밟는 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그림을 보시면 또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자유간극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유간극. 혹은 뭐죠? 자유간극, 페달 간극, 혹은 뭐, 클러치 유격. 거의 같은 말입니다. 자, 자유간극은 페달을 밟은 후부터 릴리스 베어링이 다이어프램 스프링에 닿을 때까지 페달이 이동한 거리. 자, 요 이동하는 거리, 다이어프램 스프링에 닿을 때까지는 페달을 밟더라도 아직 클러치 작동을 안 하고 있죠. 어느 정도의 유격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걸 바로 우리가 자유간극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유간극 혹은 클러치 유격 혹은 페달 간극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자유간극이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자유간극이 너무 처음보다 자유간극이 작아졌다는 거는, 자, 클러치판, 즉 마찰판이 마모가 많이 돼가지고 두께가 얇아졌을 때 자유간극이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유간극이 너무 작으면 클러치가 미끄러지게 돼요. 자, 너무 두께가 얇아지면 스프링이 미는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코일 스프링이. 자, 클러치가 미끄러지며 이 미끄러짐으로 인해 클러치 디스크가 과열되어 손상되게 됩니다. 자, 한번 마찰이 시작되면 이 마찰판이 금방 망가지겠죠. 계속 마모가 순식간에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 미끄러짐, 슬립이 한번 발생하기 시작하면 클러치가 좀 더 빨리 손상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페달의 간극은 기계식인 경우 뭐 20에서 30mm, 뭐 유압식은 10에서 15mm 정도가 좋으며, 클러치가 미끄러지면, 자, 페달 자유간극부터 조절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뭐 여기 뭐 간격이 뭐 20에서 30mm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요거는 뭐 사실 책마다 조금씩 틀리게 이렇게 표현은 돼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제가 본 자료에는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20에서 30mm, 혹은 유압식은 10에서 15mm 정도라고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서 요 자료를 썼습니다. 자, 또 그다음 변속기 입력축. 이건 결국 뭐죠? 클러치 축이죠. 변속기 입력축은 결국 뭐죠? 마찰판에서부터 연결된 그 축이 변속기 입력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클러치 디스크가 받은 엔진의 동력을 변속기로 전달한다 그랬어요. 즉 마찰판에서 전달한다 그랬죠. 변속기 쪽으로. 그리고 축의 스프라인, 그 마찰판 축의 스프라인 부에 클러치 디스크 허브의 스프라인이 끼워져 클러치 디스크가 길이 방향으로 미끄럼 운동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앞끝은 플라이휠 중앙부에 설치된 파일러 베어링에 의해 지지되고, 뒷끝은 볼 베어링에 의해 변속기 케이스에 지지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뭐 요거는 좀 말이 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사실 그림에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는 뭐 장치마다 조금씩 형태는 조금씩 틀려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변속기 입력축으로 들어가는 동력은 결국 뭐죠? 마찰판의 가운데에 변속기 입력축에서 나오는 그 축이 마찰판에 연결이 돼서 마찰판이 회전을 함으로써 그 마찰판의 회전력이 결국 변속기로 동력을 전달한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 자, 이 클러치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엔진의 동력, 즉 플라이휠로 연결되는 동력이죠. 이 엔진의 동력을 마찰판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 변속기로 동력을 전달하는 게 클러치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클러치가 전달할 수 있는 동력의 양이라는 게 있겠죠. 즉 엔진의 동력을 변속기로 전달을 하는데, 결국 전달하는 원리는 뭐죠? 마찰력을 이용해서 동력을 전달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클러치의 용량이라는 것은 그 마찰력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 클러치가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자, 이 클러치의 용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러치의 용량은, 자, 클러치가 전달할 수 있는 토크, 즉 회전력의 크기를 우리가 클러치의 용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클러치의 용량은 결국 뭐예요? 사용하는 엔진의 최고 토크보다는 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즉 엔진에서 나오는 토크가 만약에 100인데 이 클러치판, 즉 마찰판에서 낼 수 있는 마찰력에 의해서 전달할 수 있는 토크가 엔진에서 낼 수 있는 토크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뭐죠? 이 마찰판은 슬립이 발생하면서 모든 엔진의 동력을 전체를 변속기로 전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클러치의 용량은 사용하는 엔진의 최고 토크보다는 무조건 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 엔진의 최고 토크는 약 1.5에서 2.5배 정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클러치의 용량은 일반적으로 사용 엔진의 최고 토크에 비해서 약 1.5에서 2.5배 정도 크기 정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클러치의 용량이 만약에 너무 크면, 크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크면은 클러치가 엔진 플라이 휠에 접속될 때 접속 시 충격이 굉장히 커지게 돼서 엔진이 순간적으로 정지할 확률이 있습니다. 자, 정지하기가 쉽게 돼요. 자, 그리고 거꾸로 클러치 용량이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마찰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그 엔진의 용량보다. 그럴 때는 클러치가 미끄러지기 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슬립이 발생하면서 쉽게 마모가 되겠죠. 한번 슬립이 발생하면 마모가 쉽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클러치의 용량이 너무 작으면, 즉 용량이 작다는 거는 마찰 능력이 적으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작으면 클러치가 미끄러지기 쉬워 클러치 디스크의 이 페이싱 마모를 촉진한다라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클러치의 용량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클러치의 용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원판 클러치가 전달할 수 있는 토크가 되는데, 자, 이 토크를 T라고 했어요. 자, 원판 클러치가 전달할 수 있는 토크는 결국 뭐에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스프링의 압축력입니다. 즉, 그 코일 클러치 방식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스프링의 힘에 의해 가지고 압력판을 쭉 밀어준다 그랬어요. 즉 결국 스프링의 힘이 압력판을 밀어주게 되고, 그러면 그 압력판이 자 마찰판을 밀어주고, 그 다음 마찰판이 밀리면서 뭐죠? 플라이 휠하고 접촉이 되면서 플라이 휠과 마찰판과 압력판이 서로 일체가 돼 가지고 같이 회전을 하면서 마찰판의 가운데 축에 뭐죠? 축이 변속기 축하고 연결돼서 동력을 전달한다 그랬습니다. 결국 그러면은 클러치가 전달할 수 있는 토크라는 것은 스프링의 압축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스프링의 압축력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이 스프링의 힘이 압력판을 세게 눌러주니까 결국 마찰력도 커지게 될 겁니다. 마찰판에. 자, 마찰력은 어떻게 나타나죠? 일반적으로 우리 자동차에서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찰력은 자, 마찰력, 구동력이라고 해가지고 축하중 곱하기 마찰 개수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자, 마찰 개수가 동일하다고 할 때는 축하중, 즉 여기서 축하중은 결국 뭐죠? 스프링의 압축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스프링의 압축력이 크면은 자 마찰력이 크게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클러치가 전달할 수 있는 토크도 역시 증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클러치가 전달할 수 있는 토크에 영향을 받는 첫 번째 요인은 스프링의 압축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스프링의 압축력이 영향을 주고. 자, 그 다음에는 마찰판의 마찰 면적도 중요하게 될 겁니다. 마찰판의 면적도 중요하고, 또 뭐죠? 플라이 휠과 압력판의 이 압력판, 즉 왼쪽과 오른쪽에서 이 마찰판이 같이 접촉을 하면서 마찰력을 발생시킨다 그랬는데, 그 접촉하는 부분에 즉 다시 말해서 클러치판의 마찰 개수도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원판 클러치가 전달할 수 있는 토크는 스프링의 압축력, 그리고 마찰판의 마찰 면적, 그리고 마찰 개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클러치의 전달 토크를 좀 더 이제 수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원형의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요거를 마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플라이 휠과 압력판 사이에 있다 그랬죠? 마찰판은. 요 마찰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오른쪽 면, 왼쪽 면 똑같이 마찰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자, 마찰판이 이렇게 있어요. 마찰판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자, 외경이 R0입니다. 마찰판의 외경이 R0고, 그리고 마찰판의 내경을 우리가 RI라고 했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이 부분이 뭐죠? 내경과 외경 사이. 이게 뭐죠? 마찰 면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물론 정확히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단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이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결국 이 부분이 뭐죠? 외경과 외경에서 내경을 뺀, 이 가운데 부분을 뺀 이 부분이 마찰 면적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클러치의 전달 토크 T는 자, 동심원인 마찰판의 마찰 면적에 대해 바깥지름과 안지름이 각각 R0, RI, 즉 아웃하고 인이죠. 자, R0, RI인 I고, 그리고 이 마찰판에 작용하는 압축력, 이거는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압축력이 발생했죠. 스프링이 압력판을 밀어주면 그때 압축력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압축력은 어디에서 발생하죠?
압력판이 밀어주는 그 면에서의 압축력. 그리고 바로 왼쪽에서는 뭐죠? 마찰판하고 플라이휠 간의 압축력. 그게 양쪽이 똑같이 작용하겠죠. 자, 그래서 스프링의 압축력이 F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때 클러치의 전달 토크 T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수식을 하나하나 볼게요. 먼저 F는 뭐라 그랬죠? F는 스프링의 압축력이에요. 스프링이 누르는 힘이죠. 자, 그 다음에 요 A는 뭐죠? 이 마찰판의 마찰 면적이에요. 자, 그러면 스프링에 작용하는 힘을 마찰 면적으로 나눠주면은 이건 뭐죠?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마찰력이 되는 겁니다. 즉, 이 클러치, 이 디스크의, 즉, 마찰판에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 힘이 되겠죠?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 되고. 자, 그럼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니까 압축력이죠.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자, 여기 미소 띠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즉, 중앙에서 R만큼 떨어지고 두께가 DR인 미소 띠를 이렇게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 미소 띠의 면적은 어떻게 되죠? 일단 이 미소 띠의 원 둘레는 2파이 R이 될 테고, 그리고 이 두께가 DR이니까, 자, 이 미소 띠의 면적은 2파이 R의 DR이 될 겁니다. 그러면 A분의 F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압축력이라 그랬고, 거기다가 이 미소 띠의 면적을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요 미소띠에서의 결국 뭐죠? 작용하는 힘이 될 겁니다. 압축력. 미소띠에서의 압축력이 되겠죠. 미소띠 면적에서 작용하는 압축력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미소띠에 작용하는 압축력에다가 요게 뭐죠? F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찰 개수라 그랬어요. 자, 마찰 개수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이게 바로 마찰력이 되는 겁니다. 즉, A분의 F에다가 가로 열고 2파이R의 DR. 거기다가 F까지를 곱해주면은 요 스몰 f, 요게 바로 요 미소띠 면적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마찰판은 회전한다 그랬죠? 마찰력은 이런 식으로 작용해요. 접선 방향으로 작용해요. 어느 위치에서든지 다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러면 마찰력 작용하는 접선 방향의 힘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F까지 곱한 거죠. 여기다가 뭐죠? 요 미소띠까지의 거리 R을 곱해요. 이게 뭐죠? 힘 곱하기 모멘트 팔 길이 개념이니까 이게 바로 토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바로 토크가 돼요. 즉, 토크는 결국 뭐죠? 요게 바로 요 식이 요 미소띠 빗금진 부분의 면적에서 발생하는 이게 바로 이 마찰에 의해서 발생하는 토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체 토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찰판의 전체 토크는 미소띠인데 맨 아래 안쪽부터 해서 첫 번째 띠, 두 번째 띠, 세 번째 띠부터 R0까지 전체 구간에 대한 모든 토크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전체 면적에 대한. 그래서 적분 구간 인테그랄 요 RI에서부터 R0까지 RI에서 R0까지 적분 구간을 잡아주면 이 식이 결국 뭡니까? 전체 클러치 디스크의 전체 면적에서 작용하는 자, 이 클러치판에 토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토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2가 들어가 있어요. 2는 뭐냐면은 자, 마찰판이 있으면은 마찰이 한쪽 면에서 작용하는 게 아니죠. 양쪽 면에서 다 작용합니다. 즉, 압력판하고 부착된 부분에서도 마찰력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플라이휠하고 접촉한 부분에서도 마찰력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두 군데서 마찰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결국 곱하기 2를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클러치 판화에서 작용하는 자, 토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또 N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 N은 뭐냐면 자, 클러치 디스크의 수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는 자, 클러치 디스크, 즉 마찰판이 하나였죠. 근데 만약에 마찰판이 두 개라고 하면은 전달할 수 있는 토크, 회전력은 2배로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마찰판의 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N이 2다. 그러면 이건 뭐죠? 마찰판이 2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인 클러치는 전부 다 마찰판이 대부분의 클러치는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N은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요 식을 한번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자, 2N에다가 요거 A분의 F. 자, 압축력하고 이 클러치의 마찰면의 면적은 일정하니까 밖으로 빼주면 되죠, 상수. 그리고 2파이 R. 이 클러치 반경. 마찰 개수도 일정하니까 2파이 F까지 밖으로 빼주고. 그럼 적분 구간 안에서 RI분의 R0까지 R제곱의 DR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적분해주면 결국 뭐예요? 이거는 3분의 R3승이니까 결국 이와 같은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외경의 3승 빼기 내경의 3승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고. 자, 이거 다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은 자, A는 뭐라 그랬죠? A는 자, 이 클러치판 전체 면적 A는 뭐죠?
바깥쪽 면적에서 요 내경의 면적을 빼준 게 요 판의 면적이 되겠죠. 요 클러치판. 그래서 파이 R0의 제곱 빼기 파이 Ri의 제곱. 요게 결국 전체 면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A 대신에 요거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이 클러치판에 클러치판이 전달할 수 있는 토크 T는 3분의 4 N F 라지 F, 스몰 F 이렇게 요와 같은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클러치판이 전달할 수 있는 토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복판 클러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이제 클러치에 대한 우리 설명 강의는 요게 이제 마지막이 될 겁니다. 자, 복판 클러치는 말 그대로 뭐예요? 더블 플레이트 클러치라고 해서, 자, 클러치판이 두 개인 경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플라이휠이 이렇게 있고, 여기 마찰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찰판이 있고, 그리고 마찰판 옆에는 원래 뭐가 있죠? 압력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압력판으로 끝나야 되는데, 자, 여기 압력판 옆에 또 뭐예요? 마찰판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압력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개념은 똑같아요. 우리가 페달을 밟으면은, 자, 케이블을 잡아당기면서, 자, 릴리스 포크가 릴리스 베어링을 밀면서, 자, 요게 결국 뭐죠? 압력판을 여기서 이렇게 밀어주게 되는 겁니다. 밀어주면서, 자,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거예요. 그 압력판이 누르는 힘. 결국 코일 스프링의 힘에서 밀겠죠. 밀면서 이 마찰판을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압력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밀어주고, 또 여기 마찰판이 있고, 또 밀어주고. 그럼 결국 뭐예요? 클러치판이 결국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거는 회전이 어떻게 되죠? 플라이휠하고 마찰판 하나, 또 중간에 있는 중간 압력판, 또 마찰판, 또 바깥에 있는 압력판. 총 5개죠. 이 5개가 일체가 돼서 같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마찰이 되는 부분은 요 부분만 마찰이 되는 겁니다. 아까 요게 쉽게 말해서 요게 여기서부터 중심축에서 여기까지가 외경,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경이 되겠죠. 이게 마찰되는 부분 띠. 자, 요거.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요 클러치, 그리고 여기 보면 어때요? 여기 플라이휠이 이렇게 있고, 여기 압력판이 있습니다. 압력판도 원형이죠. 근데 압력판은 어떻게 돼요?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 요게 뭐죠? 요게 바로 변속기에서 들어오는 동력을 전달하는 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압력판하고는 관계가 없죠.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 클러치판의 가운데 보시면은 여기 스프라인이라고 해서 홈이 이렇게 파져 있어서 요 클러치 판에 여기 홈이 딱 결합이 돼가지고 같이 돌아가도록 만든 겁니다. 기어식으로 이렇게 물리게 돼서. 자, 그래서 이 클러치판, 즉 마찰판에만 요 변속기에서 들어오는 축이 여기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찰판이 회전하면 요 축이 회전하니까 요 축이 회전력이 변속기로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자, 하여튼 요거는 앞에서 설명했던 그 마찰판이 하나인 거하고 개념은 동일해요. 단지 이거는 압력을 가해줬을 때 압력판 2개, 마찰판 2개 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복판 클러치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클러치판이 2개죠. 그래서 이 복판 클러치는 단판 클러치와 비교할 때 압착력과 디스크의 유효 반경 및 유효 마찰 단면적이 같을 경우에 단판 클러치로 전달할 수 있는 토크의 2배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 마찰면이 단판에 비해서 2배잖아요. 그러니까 전달할 수 있는 자, 마찰력도 2배로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클러치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이 클러치에 대한 설명을 뭐 아주 자세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클러치가 기본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각각의 기능이 어떠면서 클러치가 작동이 어떤 원리를 해가지고 동력을 전달하고 차단하는가, 그 정도에 대한 설명은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클러치에 대한 설명은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